인적이 드문 산길을 홀로 찾아온 한 남자. 동행이라곤 카메라 한 대가 전부입니다. 그의 카메라가 향한 곳은 여수 돌산도의 상징인 변산 바람꽃. 찾을수록 더욱 가까워졌고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야생화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권효세 씨는 많은 걸 얻고 또 배웠다는데요. 뭐시기예요. 그런데 자연이 왜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냐면은 변산 바람꽃이 지고 그 다음에 현호직이 순서대로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 같으면은 아니다 내가 다 차지하란다 딱 잡고 있을 텐데 자연 즉 다시 식물은 항상 내가 이만큼 자라고 속된 말로 내 종족을 퍼뜨렸으니까 나는 이제 간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식물 다른 이름이 같이 꽃인데 피어라 이렇게 항상 주거니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야생화들의 세상, 그곳엔 그들만의 삶이 존재하는 겁니다. 작은 몸짓이 전하는 크고 작은 메시지들,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산으로 들로 향합니다. 빛과 바람, 자연이 전하는 에너지만으로 제 몸을 키우는 소박한 생명, 야생화. 그들에게 나눔과 배려,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야생화 군락지가 많기로 소문난 돌산도. 그곳에서 봄 야생화의 소식을 듣고 한달임에 달려왔다는 권혁세 씨를 만났습니다. 꽃을 향해 몸을 낮추는 권혁세 씨. 그다음에 시방을 맺혀 있으니까 되겠죠. 풍성한 봄 햇살 속의 노루기도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루기, 그 이름이 참 특이하죠? 봄꽃 중에 이 노루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꽃이 먼저 피고 난 다음에 꽃이 지고 잎이 나거든요. 그럼 그 잎이 노루귀를 닮았다 해서 노루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야생화가 피고 진 자리, 그곳엔 늘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이름 덕분이기도 독특한 생김새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들 덕분에 숲과 들은 더욱 풍성해졌고 사람들 사이에선 야생화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관심은 야생화들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걸 보고는 비행기 편대다. 네? 비행기가 이렇게 막 날아갔다 편대를 진다 이렇게도 하고 있고 어떻게 또 어떤 사람은 하면 아주 그 신생아들 입술 같다. 오별주한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너무나 서정적인 표현인 것 같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곳이 바로 권혁세 씨가 사는 여수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야생화 마니아를 자처하는 많은 이들이 여수 땅을 찾는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몇 걸음만 걸어 나오면 야생화가 천지. 여수에서 살고 있는 건 야생화를 사랑하는 권혁세 씨에겐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만 해도 이곳을 찾은 게 벌써 4번째입니다.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아주 빨리 피는 꽃이 뭐 복수초. 복수초는 제가 금년에 1월 16일 날 담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무렵에 뭐 바람꽃, 뭐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변산 바람꽃, 노루기 이게 뭐 대표적인 뭐 봄꽃 3인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다 피고 지고 나면은 현호색. 처음엔 예쁘고 보기 좋아 집에 데려간 적도 있다는 권혁세 씨.
하지만 야생화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게 참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나무, 꽃, 새소리, 뭐 조류, 곤충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자연에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자연이 뭐 아름다움을 그대로 뭐 소리로서 또는 꽃으로서 또는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어떤 나비의 날갯짓으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다 공존이란 말입니다. 공존. 유일하게 공존을 하기 싫어하고 나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만이 뭐 내가 가져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편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나비를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뭐 환경 보호는 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자연은 절대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니까 야생화와 인연을 맺은 지도 어느새 10여 년. 퇴직 후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야생화를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할 정도로 반 야생화 박사가 됐습니다. 뭐 사초. 이건 우리가 먼저 뭐라고 하죠? 흔히 우리 자랐을 때 오늘은 답답한 강의실을 벗어나 야생화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주부에서 야생화협회 회원들까지 야생화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이들입니다. 야외 수업을 통해 청강생들은 무엇을 보고 또 느꼈을까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수줍게 피어나고 정말 저희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다니거나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멈춰서서 한번 이렇게 깊게 숨을 쉬고 들여다봐야지만 볼 수 있는 꽃마리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작거든요. 그 루페로 보는 세상이 있거든요. 루페는 돋보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작게 보이는데 루페를 통해서 야생화의 모습이라든지 모양을 보고 감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야생화에 대해 관심 갖는 이들이 있다는 건 권혁서 씨에게도 참 반가운 일.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죠. 야생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권혁세 씨. 오자마자 하는 일은 야생화 사진을 올리는 일. 수년째 이어온 그만의 작업입니다. 꽃편지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지인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담아갖고 왔을 때의 마음, 이 꽃을 보면서 내가 가졌던 마음을 전달해 주고요. 그래가지고 한 300여 분한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내드리고요. 그 외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뭐 블로그 또는 그 동호회에서 하고 있는 뭐 카페 또는 어떤 뭐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다 보면은 가끔 문의도 많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꽃을 찾는 사람들은 꽃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으니까 이른 봄에 여수에 꽃이 현재 피었다. 피어질 것 같아. 현재 가면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 야생화를 보고 또 알게 되면서 세상에 대해 그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야생화는 인생을 알게 해준 버시자 스승이기 때문이죠. 한 10여 년 이렇게 저는 사진 작가는 아니거든요. 야생화가 좋아서 하나 매체인 카메라에다 담아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아직까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사진을 몇 카트 뽑아서 종이로 한번 이렇게 인쇄물로 한번 보관해 놓은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분들한테 선물도 할 겸해서 제가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숲길을 걷다가 혹시 작은 꽃 한 송이의 속삭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야생화가 전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권혁세 씨. 야생화가 전하는 작은 속삭임. 그 속에 담긴 올곧은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의 발길은 오늘도 야생화가 있는 그곳으로 향합니다.